와, 피디님이 짱 못됐음. 와. 병원의 엑스레이에 관계 중인 사진이 아무래도 우리 같지? 우리 같아. 이거 내 거 같아. 큰일 났다. 이러면서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모두가 출근을 안 한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라고 생각하고. 독립 영화요? 이거 보세요. 나 뭐 하고 싶어요. 둘 다 보셔야 되는데? 무슨 소리세요? 바구찜. 오늘은 독립영화를 말아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독립영화는 거대 자본에게 제작되지 않은 영화들을 일컫긴 해요. 노래에도 인디 음악이 있듯이 영화에도 인디 영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생충이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100억? 100억? 우선 기생충은 135억이 제작비로 쓰였던 영화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30억을 넘어가면은 상업영화라고 봐요. 그래서 30억에서 80억 이 사이가 좀 일반적인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제작비로 쓰인다고 저는 들었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덜 제작비로 쓰였지만 조금 더 상업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간다, 엔터테이닝하다 하면 저예산 상업영화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것보다도 더 자본의 힘을 받지 않고 좀 독립된 자본으로 만드는 영화들을 독립영화라고 부르는데, 그 예산이 영화진흥위원회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미만인 영화를 독립영화라고 보긴 하거든요. 독립영화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제 경험담이시구나.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잠시 드려볼까 하는데, 시놉시스를 들어보시고 한번 흥미가 끌리시면 첫 입문으로 한번 얌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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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영화세요. 독립영화 장편 16강, 야! 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벌새는 1994년에 중학생인 은희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영화고요. 그 은희가 자신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상한 쓸쓸함, 성장통,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족 간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되게 내 개인적인 이야기 같으면서도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소녀 성장 서사를 담았다는 점에서 좋아하는 영화이고요. 거기에 또 수희 역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관객으로서도 굉장히 사랑했을 수밖에 없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매기는 이옥섭 감독님의 장편 영화인데요. 이주영 배우와 구교환 배우가 둘이 연인으로 나와요. 병원의 엑스레이에 관계 중인 사진이 이거 너무 야한가? 이게 살짝 코미디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윤영이가 그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가면서 같이 막 보면서 아무래도 우리 같지? 우리 같아. 이거 내 거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서 막 대화하는 씬도 있고, 큰일 났다. 이러면서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모두가 출근을 안 한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병원장인 문소리 배우님하고 둘이 아니야, 진짜 아프다고 하는데 이걸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의심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 보자. 그리고 이게 진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영화도 굉장히 색감도 예쁘고 키치하고 웃기고, 무엇보다 그 둘의 커플 연기가 되게 현실감 있고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매니아가 많은데 벌써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부러 했죠? 네. 네. 어쩌다 보니까 이주승 배우가 둘 다 주연인 영화로 붙이셨네요. 셔틀콕이 조금 더 예전 영화기도 하고, 이주승 배우가 막 전역한 직후에 엄청 풋풋한 청년으로 나오거든요. 누나랑 나이 터울이 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인데 끈끈하진 않아도 좀 잘 지내거든요. 근데 누나가 사라지면서 이 애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되게 화를 내거든요, 남자애가. 근데 그 거친 연기가 너무 좋아요. 이주승 배우의 정말 좋았던 순간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그때부터 조금 팬이 됐던 시점이 있었는데,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그 어리숙한 행동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소셜포비아. 이건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영화에 이렇게 오락성이 강한 영화가 많이 없거든요. 그게 인터넷 방송이 막 처음 시작하던 초창기였던 것 같고, 조금 눈에 까시던 여자가 있었던 것 같고, BJ가 그들을 현피라고 하죠? 찾아갔는데 죽어있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이었는데 목을 메고 죽은 게 나온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큰일 났다 하면서 그 범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씁쓸한 이야기지만요. 이거는 근데 드라마냐 좀 엔터테이닝이냐 일 것 같긴 한데 더 재밌게 본 걸로 치면은 영화관에서 봐서 소셜포비아가 맞을 것 같아요. 최악의 하루 vs 미망. 왜? 좋아한다. 사실상 은희가 겪는 새 남자와 관련된 좀 우당탕탕 사건이 생기면서 최악의 하루를 겪은 이야기이긴 한데 보고 있으면 잔잔하고 편안하다? 제가 한예리 배우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 나오는 대사도 독백으로 따고 그랬거든요. 커피 좋아해요? 저는 커피 좋아해요. 진하게. 막 이런 식의 대사가 있어요. 좀 연극적인? 아프냐 나도 아프냐.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잖아요. 그리고 미망. 재회, 만남, 이별을 테마로 그린 광화문 배경의 3부작 영화. 미망은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이명화 배우님이 쭉 나온다는 점에서 저는 한 사람의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것 같이 재미있기도 했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광화문 일대가.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되게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계속 변화하고 있고 좀 묘한 마음이 들었던 영화였어요. 그리고 배우분이 너무 느낌이 좋으세요. 근데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참 최근의 기억을 이기긴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미망하겠습니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 vs 여배우는 오늘도. 오, 귀여운 영화들로 붙이셨네요. 우선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코미디스럽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 업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이면 막 이러면서 볼 수밖에 없긴 해요. 찬실이가 영화가 엎어지면서 나도 영화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짐을 싸고 영화 사랑했던 흔적들을 막 버리려고 꺼내놓고 막 해요. 근데 계속 옆방에 장국영 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비정전의 룩을 하신 장국영 씨가 란닝구를 입고 빰빠바바바밤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배우는 오늘도 이건 진짜 웃긴데요. 그 문소리 배우님이 대학원에 영화과로 진학을 하시면서 영화를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감독도 하면서 출연도 하신 여배우는 오늘도 최고의 감독 이렇게 해서 3편을 묶어놓았습니다. 이런 식의 유머를 가진 사람이라면 계속 이야기를 쓰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코미디랑 유머 요소가 되게 잘 살아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여배우는 오늘도 하겠습니다. 역시 감독보단 배우 쪽의 이야기에 더 공감을 하시는. 그럴 수밖에 없나 봐요. 맞아. PD님의 갑작스런 변덕으로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여자애들 이야기여서. 그냥 여자애들이라고요? 여자애들의 편지가 얼마나 많은데. 성적표 김민영은 고등학교 때 같은 기숙사 방을 쓰면서 친한 3명이 20살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서운함을 느끼는 자신의 찝찝한 마음, 정말 말로 하기는 애매한 미묘한 우정 사이 이게 담겨 있어서 되게 좋았고 되게 귀여운 드라마예요. 소공녀. 말해 뭐해 말모죠. 좋아하는 것들이 비싸지는 세상에서 위스키, 담배, 사랑만 있으면 된다며 방을 뺀 여자가 살아남는 이야기. 미소가 집이 없어지니까 친구들 집 조금씩 찾아가면서 얹혀 살아요. 회사 다니는 친구한테 가서 점심시간에 그 친구는 20분 짬내서 수액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수액을 맞으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면서 만나는 에피소드 인물들이 다 되게 재밌어요. 소공녀 같은 거 찍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정답이 정해진 상황. 네, 소공녀. 미소야. 난 아직도 네 꿈을 꿔. 여름에 할아버지 집 주택에서 지내게 된 남매의 이야기인데 한때 나도 겪어봤을 것 같은 시골의 풍경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공기가 되게 묘하게 담겨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동생이 셋이 다 청각장애가 있으신 상황이고 보리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에 어느 날 소리가 나도 안 들려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얘한테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전 나는 보리 너무 재밌게 봐서 나는 보리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려서 제가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죽음이 관련돼 있으시네요. 밤의 문이 열린다는
자신의 삶에 지쳐서 되게 무채색으로 사는 여자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은 나를 보는 거예요. 방에 유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문을 열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인 요소도 담겨있는 그런 스릴러물이에요. 유은정 감독님의 작품이고 재밌게 봤습니다. 팔자가 기구해 재개발을 성사시켜야만 하는 후천적 여자 킬러의 이야기. 이정현 배우님이 출연한 영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미쳐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를 이정현 배우님이 고민할 때 박찬욱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읽고 무조건 해 라고 했대요. 그만큼 흡입력이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로 고르겠습니다. 야구소녀는 실존 인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야구를 잘하는 여자 고등학생 선수인데 성인이 돼서 할 팀이 없는 거예요. 야구 여자 선수부가. 근데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감독님이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영화였다고 하거든요. 이주영 배우가 했고 그리고 4등은 얘는 수영하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순위에 상관이 없어. 4등에도 행복해. 엄마가 좀 병원을 다니셔야 돼. 진짜로. 자기가 하지 못한 거를 아이를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코치를 붙였는데 그 코치도 병원을 다니셔야 돼. 둘이 같이 다니셔야 돼. 애를 막 때려요. 실제로 그 당시에 선수들한테 그렇게 체벌을 했을 것 같고 되게 아름다운 씬이 나오거든요. 이 친구가 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혼자서 수영을 하는 것처럼 레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레인을 가로질러요. 세로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되게 아름다운 인어처럼 막 자유롭게 수영을 하거든요. 그 꿈 같은 씬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면서 딱 이렇게 경기 결과를 발견하는 엔딩이 나오는데 1등을 하거든요. 그럼 가로지르는 그건 걔가 수영을 하면서 그냥 행복해하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선생님 안 어려워요. 아, 저는 아이가 선수여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긴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식을 바꿔주는 영화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구 소녀를 뽑겠습니다. 우선 같은 속옷을 입은 두 여자는 김세인 감독님의 작품이고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함께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주제의식이 담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엄마도 딸도 완전한 사람일 순 없잖아요. 그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거예요. 싸우고 나갔더니 차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막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거를 평소에 알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고의 같은 거예요. 딸은 거기선 참을 수가 없어져서 재판까지 가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도 못했어요. 초행은 김세벽, 조현철 배우분이 연인 연기를 했는데 그 둘이 정말 사실감 있고 배우 개인의 매력이 넘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별 아닌 썰이긴 한데 영화관에서 보고 제가 김세벽 배우님이랑 모를 때였거든요. 벌써 찍기 전이었어서 어떤 카페에 갔는데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영화에서 봤던 사람이 뿅 나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언니도 너무 놀라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한 나를 깨닫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서 앉아서, 미쳤다. 이러면서 커피를 마셨거든요. 나중에 벌새하고 얘기를 나눌 때 그 얘기 했더니, 그게 수연 씨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보고 싶다, 이거는. 저는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의미에서 초행을 골라볼게요. 왕들의 싸움이네요. 웃기다. 걷기왕. 심은경 배우님이 주연인 독립영화인데 되게 발랄해요. 걷기를 잘하는 그걸 본 선생님이 너 경보를 너무 잘하니 대회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한 거죠. 워낙에 코미디를 잘하시니까. 네, 그리고 족구왕. 정말 포스터부터 파랗고 되게 에너제틱 하거든요. 남들이 싫어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숨기고 사는 건 바보 같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영화고 하늘이 많이 나오고 되게 청량하고 시원하고 거기서 고백하는 씬이 있는데 정말 명장면이에요. 영어라서 전 족구왕 하겠습니다. 바구찜. 할머니야 뭔지 93 나의 사랑하는 할머니가 자살을 시도했다. 할머니 내가 영화 열심히 찍을 테니까 다 보고 돌아가셔. 그 전에 돌아가시면 안 돼.
자살 시도를 한 거를 알게 된 손녀가 영상을 찍어주는 거죠, 계속. 그래서 할머니의 마음의 우울들을 계속 좀 치유해주는? 할머니한테 뭐가 하고 싶어? 이러니까 우리 애기가 제일 보고 싶어 막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피디님 올리기 중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독립영화에서 흥행 1위를 했다고 하거든요. 480만 명이 들었대요. 두 분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89세 할머니랑 98세 할아버지인데 둘 다 매일 곱게 한복을 입으시고 너무 사랑하고 막 꽃도 꽂아주고 손잡고 다니고 막 이러셔요. 근데 강아지 중 한 마리가 죽은 거죠.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같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다큐를 찍을 때는 몰랐대요. 그렇게 하게 될지. 아름다운 사랑을 찍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할아버지가 찍는 과정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할머니의 상황까지도 같이 담아낸 영화입니다. 처음에 극장 들어가려는데 휴지를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주시나? 이러고 들어갔다가 한 통을 다 쓰고 모자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이러면서 들어가서 봤대요. 이 할머니는 아직까지 정정하게 잘 살아계시고 할아버지가 그리워서 몇 번이나 여러 번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네요. 뭐가 더 좋았을까 나는? 나에게 묻는다. 많이 온 거. 그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죠. 그렇지만 할머니의 먼집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피해 연대기는 제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봤던 영화였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살면 사라지니까.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제동을 거는 영화들이 있어서 제 삶이 영향을 받고 또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김보람 감독님 작품이고 생리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면생리대부터 해서 여성의 몸에 적합한 생리 도구가 뭘까를 같이 탐구하고 그 당시에 되게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리컵을 더 접하게 되고 생리에 대해서 좀 더 시원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식으로 이어갔던 것 같아요. 전 이 다큐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고 좋았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거는 강유가람 감독님이 만드신 다큐인데 실제로 그때 사회운동을 같이 했던 친구들을 찾아가서 한 2분, 3분 정도 찍었던 이야기인데 계속 사회운동을 하면서 지내는 친구도 있고 아예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해서 그 번 돈으로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되게 생활 속에서 페미니즘을 실천한다는 게 어떤 건지 되게 최전방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후일담을 보는 것 같은 이야기였고 전 되게 이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계속 행동한다 이런 면도 멋있었고 둘 다 너무 좋은 영화인데 저는 이야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겠습니다. 계속 다큐 매칭인데요. 야근 대신 뜨개질. 사회적 기업에서 과로해야만 하는 구조의 사원들이 야근 대신 뜨개질을 하면서 자신을 돌보는 삶을 찾아간다.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겪고 있는 이 삶의 부당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도 주장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삶에 더 맞서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애국소녀는 아버지는 같이 운동권을 하다가 공무원이 되었고 어머니는 여성센터에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행동하는 어머니와 우선 정부의 입장을 고수해야만 하는 아버지 그 사이에서 자라난 딸 그래서 이 딸이 갈등이 나와요. 자신만의 갈등이. 둘 다 너무 재밌었는데. 이건 진짜 어렵긴 하다. 최근에 봐서 애국소녀 골라볼게요. 파스쿠는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 너무 흥행한 영화이기도 하고 한국 역사에 좀 획을 그은 영화라고도 하거든요. 한 명이 다 이입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 서툰 감정 교류의 방식들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그 과정이 되게 마음 아파요. 그래서 너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의 이야기인데 윤가은 감독님의 영화고 아이들 영화를 계속 찍으셔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친구가 고픈 선이가 우연히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방학 동안 친해졌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왕따인 걸 그 친구가 알고 자기랑 안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아이들 사이의 이야기? 좀 슬프죠, 사실. 그 명장면이 또 있는데 그 선희의 동생이 그 친구랑 계속 싸우면 우린 그럼 언제 놀아? 막 이런 씬이 있거든요. 아역도 아니요. 얘는 한 6살이에요. 그러면 우리 언제 놀아? 저는 근데 파수꾼 고르겠습니다. 도희아는 가정폭력에서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좌천된 여경의 이야기. 이것도 실제 이야기 모티브였다고 들었고 그 경찰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되는 도희의 이야기인 거죠. 보이와 녹양, 소심하고 감성적인 남자아이 보이는 엄마에 대한 반발심으로 씩씩한 친구 녹양과 함께 자신의 친아빠를 찾아가기로 한다. 조금 더 밝고 따뜻한 영화예요. 성장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좋아요. 근데 심장을 후배 팠다는 점에서 도희아 골라보겠습니다. 우선 태어나길 잘했어는 제 첫 단편 감독님이셨던 최진영 감독님의 장편 영화고요. 춘희라는 주인공이 나오고 마늘 까는 알바를 해요. 이렇게 안경을 끼고 되게 귀엽거든요. 그런 와중에 번개를 맞게 되고 어린 나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에게 가정 내에 슬픈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자신의 삶을 긍정해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쓸쓸하기도 하지만 캐릭터 자체가 되게 귀엽기도 하고 참 묘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세 사람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 남자친구는 슬퍼하고 이별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지내보려고 하던 중에 환상 속에 그대가 나타나는 거죠.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도 걸고 그런 순간들이 나와서 되게 슬픈 기억이 나요. 감독님이 이별은 또 새로운 사람으로 극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도 같이 그려보고 싶었고 이별도 잘 다뤄보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예리 배우님 정말 팬이거든요. 최악의 하루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요. 환상 속의 그대 고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쭉쭉 가볼게요. 여배우는 오늘도 vs 환상 속의 그대. 여배우는 오늘도 하겠습니다. 소공녀 vs 파수꾼. 노코멘트로 일관중. 아니 이 매칭들은 사실 제가 다 정말 사랑하는 32편을 뽑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보세요. 아니 감독님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야. 저는 소공녀 하겠습니다. 소셜포비아 vs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머리 아파. 쭉쭉 간다고 했는데. 소셜포비아 하겠습니다. 북구왕 vs 야구소녀. 보왕 하겠습니다. 피곤하네요. 나는 보리 vs 도희야. 도희야 하겠습니다. 소행 vs 미망. 괜찮으세요? 소행하겠습니다. 벌새 vs 리마 그강을. 와, 피디님 짱 못됐음. 와, 눈이 번쩍 뜨이는 매칭인데요. 벌새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vs 애국소녀. 우리는 매일매일 하겠습니다. 네, 사관입니다. 아, 뒷목 당겨. 너무 힘들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여배우는 오늘도 vs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지? 머리 아프고 힘들어. 여배우는 오늘도 하겠습니다. 도희야 vs 벌새. 벌새 하겠습니다. 화면을 외면 중. 소셜포비아 vs 족구왕. 뭐 드세요? 입술 불안 증세가 나오기 시작한. 족구왕 하겠습니다. 소공녀 vs 초행. 소공녀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네. 여배우는 오늘도 vs 소공녀. 소공녀 하겠습니다. 점점 좀 마음의 준비가 되네요. 여배우는 오늘도 너무 좋은데! 벌새 vs 족구왕. 벌새 하겠습니다. 결승입니다.
벌새 vs 소공녀. 아, 벌새를 그러니까 대진에 올리지 말걸. 그치만 너무 좋은 독립영화인 걸 어떡해? 아, 그치만 매칭하지 말걸. 그치만 너무 손가락이 안으로 굽은 것 같잖아. 정말 좋은 영화인데 내가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잖아. 그리고 여기서 벌새를 뽑는 것도 벌새를 안 뽑는 것도 이상해. 그것이 토해버린 곤란이야. 아, 독립영화요? 이거 보세요. 라고 하고. 둘 다 보셔야 되는데? 무슨 소리세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은희를 제가 지금 찍을 수가 없잖아요. 소공녀를 찍고 죽고 싶다는 점에서 소공녀를 뽑아보겠습니다. 네. 김보라 감독님께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고. 맞아요. 김보라 감독님께서 저번에 낭독 컨텐츠도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셨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보고 싶은 소공녀 감독님입니다. 우승입니다. 야, 너무 힘들어. 뒷목 너무 아파. 이거 내가 왜 한다 했지 진짜로? 이것과 관계된 모든 관계자분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라인업에 올렸다는 점. 광구가 찍은 독립영화가 몇 편이지? 제가 장편 영화는 10편 정도고 단편 영화는 한 65개 정도입니다. 다구찜. 네, 우선 장편 영화들로 구성을 해봤고 10억 미만의 예산으로 찍은 영화들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게 노력과 열정을 되게 갈아 넣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소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음들을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들, 감정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는 영화들이라서 저는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추천드린 영화들은 서사적으로나 완성도적으로나 다 되게 좋은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끌리는 시놉시스가 있으셨다면 꼭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고 이 시작이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편 보셨을 때 이 영화 좀 내가 좋은데? 이런 식의 마음이 든다면 계속해서 독립영화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독립영화도 많지만 해외 독립영화, 예술영화들도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고 이런 식의 컨텐츠들을 계속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이 너무 뻑뻑해요. 네, 제가 피곤한 만큼 여러분들은 재밌었을까요? 네,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독립영화 하세요. 왠지 녹은